미호크는 나스조로와의 대결에서 오랜만에 샹크스와의 대결처럼 목숨을 건 대결을 하는 기분을 느끼게 되었고, 미호크는 극한의 상황에서 견문색 베개를 보다 높은 경지로 각성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나스조로는 고작 견문색 따위인가, 강력한 패왕색은 견문색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네 라고 소리친 뒤 샹크스의 견문사위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미호크의 견문색 패기를 무효화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미호크의 견문색 패기는 패왕색 패기의 통제마저 넘어섰고, 미호크는 순식간에 나스조로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나스조로는 가까스로 미호크의 공격을 피해냈지만 어깨 쪽에 커다란 상처가 남게 됩니다. 하지만 나스조로는 이내 상처를 재생하는 데 성공하였고, 오로상답게 평범한 공격으로는 나스조로를 죽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밝혀집니다. 그리고 미호크 역시 이를 파악하며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나스조로의 약점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나스조로는 미호크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 하며 매우 빠른 속도로 미호크에게 접근하여 패왕색 패기와 참격을 동시에 방출하며 미호크를 공격하였고, 미호크는 충격을 입으며 튕겨져 날아갑니다. 미호크는 나스조로의 공격을 허용한 뒤 수차례 반격을 거듭하며 나스조로를 베어버렸으나 나스조로는 엄청난 회복력을 보이며 상처를 모조리 회복하는 신기를 선보였고, 미호크는 점점 데미지가 누적되어 가며 핀치에 몰립니다. 그리고 나스조로는 포기해라, 제법 잘 싸웠다만 신의 능력 앞에서 무력해질 뿐이다 라고 말하며 초대 기철이 흡수한 원원들의 혼을 모아 단숨에 목숨을 앗아가는 기술의 원원 수탈 사명을 사용하여 미호크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미호크는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나스조로가 고온의 열로 인하여 받는 데미지는 회복하지 못한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실제로 나스조로의 어깨에는 거대한 화상 자국이 생겨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흑도요루를 순식간에 가열시키며 마치 이글이글 열매의 능력자처럼 흑도요루의 불을 휘감는 데 성공하였고, 나스조로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나스조로는 미호크가 자신의 약점을 간파한 것을 확인한 뒤 제법이구나, 과연 매의 눈이라고 불릴만하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 라고 말하며 원원 수탈 사명을 사용하여 미호크를 베어버리려 하였고, 그 순간 무수히 많은 원원 유령과 같은 것들이 나스조로의 참격과 함께 미호크를 덮쳐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참격과 함께 방출하며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기술인 흑도 참화반을 사용하였고, 미호크의 기술과 나스조로의 기술이 충돌하며 나스조로는 주변의 모든 생명의 생명력을 앗아갔고, 미호크는 주변의 모든 것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미호크와 나스조로의 참격이 서로를 향해 거의 동시에 적중하였고, 우선 미호크의 참격이 나스조로의 목을 베어버렸으며 전신을 불태워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나스조로의 참격이 미호크의 전신을 베어버렸으며 미호크의 생명력을 모조리 흡수하였고, 미호크와 나스조로는 거의 동시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본 는 이런 곤란하군, 둘 다 죽어버리다니. 하지만 분명 먼저 죽은 쪽은 나스조로, 즉 이 경기의 승자는 매에눈 미호크다. 찰나의 순간이긴 하다만 룰은 룰이니 라고 말하였고, 미호크는 의 권능으로 인하여 부활하며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였고, 나스조로는 그대로 탈락이 확정됩니다. 미호크와 나스조로의 대결이 종료된 이후 건곤일척의 11번째 대결 비비 vs 빙크스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대결이 시작된 직후 빙크스는 비비를 바라보며 이거 원 거저주는 경기도 아니고 알라바스타의 공주가 내 상대라니 라고 말하고, 비비 역시 자신의 패배를 직감하며 이자는 신의 기사단의 새로운 총사령관, 내가 이길 수 없는 적임이 분명해. 하지만 내가 이 게임에 참가한 이유는 개죽음을 당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라고 생각한 뒤 죽음을 앞두고도 꽤나 냉철한 표정을 지으며 죽기 전에 유언 정도는 남기고 싶군 라고 말합니다. 비비가 유언을 남기고 싶다고 말하자 빙크스는 흔쾌히 허락하였고, 비비는 나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선대 알라바스타의 여왕 릴리 역시 창조주의 자격으로 원피스 게임에 참여했다고 들었다. 그녀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이 게임에서 가장 약한 전력이었겠지. 하지만 분명 그녀가 남긴 알라바스타의 편지에 따르면 그녀는 최후의 순간 자신의 사명을 다했다고 말했어. 분명 이 게임은 비정상적인 게임, 나는 이 게임을 이 세상 사람들의 의지와 꿈이 모여 만들어진 욕망의 덩어리라고 생각해. 내 목숨을 담보로 소원을 빈다면 분명 후대에도 나의 의지가 전해질 것이며 나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 빙크스, 너에게 죽어질 생각 따윈 없어. 어차피 죽게 될 거라면 내 목숨을 건 도박을 한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혀를 깨물며 자결하였고, 빙크스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빙크스는 웃음을 지으며 죽을 때가 되니 실성한 모양이군 라고 말하며 다음 라운드를 준비합니다. 비비가 사망한 뒤 비비는 잠시 어디론가 이동되었고, 비비는 와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결하며 소원을 빈 사람은 900년 전 릴리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당신의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릴리 여왕은 자신의 죽음의 대가로 마지막 소망을 포네그리프를 전 세계에 남겨 자신과 조이보이의 의지가 끊이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이었죠. 당신은 어떤 소원을 빌 겁니까?
라고 물었고 비비는 릴리 여왕이 어리석었군. 자신의 동료를 믿지 못했으니 어쩌면 조이보이는 그 소원 때문에 패배한 걸지도 몰라. 릴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조이보이의 패배가 필연적이니 말이야. 내 소원은 이 게임이 종료될 때까지 루피가 수명을 다하지 않는 거야. 루피의 기술은 수명을 앞당겨 사용하는 기술. 거기다 루피는 정상결전에서 20년치 수명을 앞당겼었지. 고작 수명 페널티 따위로 죽으면 너무 허무할 것 같아서 말이야. 라고 말했고는 특정 플레이어에게 이점을 주는 소원이라 부정행위의 요소가 있긴 하다만 룰의 허점을 파고들면 일부러 이뤄주는 것은 가능하겠군요. 좋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받아들이시오. 라고 말했고 목숨이 다한 비비는 그대로 잿가루가 되어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원피스 게임의 이스터에그를 찾은 사람은 둘뿐인가. 비비에겐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릴리가 남긴 소원은 언젠간 여명이 올랄 네팔타리 가문의 누군가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이 게임의 이스터에그를 찾게 된다면 어떤 요구라도 들어달라고 부탁한 것이었는데 900년이 돼서야 그 소원이 이루어지다니. 라고 말하면 릴리가 빈 소원은 포네그리프를 남기는 것과 네팔타리 가문의 의지를 이어가는 것, 즉 여명의 시간이 올 때까지 자신의 의지가 소실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비와 빙크스의 대결이 끝난 이후 권곤일적의 12번째 경기 로우 vs 마스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마스는 로우를 바라보며 최악의 세대 트라팔칼 로우 와노쿠니에서의 활약은 인상 깊었다. 하지만 밀짚모자도 아니고 니놈 정도의 실력으론 세계의 패권에 도전하긴 100년은 이르다 라고 말했고 로우는 마스의 말이 사실이란 것을 알았기에 오로성 실은 저런 괴물이었던 건가. 맞붙어본 적은 없지만 본능적으로 알 수 있다. 저 녀석 사왕에 준하는 괴물이다. 도전자의 심정으로 대결에 임하지 않는다면 거대한 파도에 휘말려 죽을 뿐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열세를 인정하며 기회를 노려 단숨에 승기를 잡고자 합니다. 하지만 마스 역시 전투에 관해선 잔뼈가 굵은 인물이기에 로우의 의중을 파악한 뒤 이츠마데의 형태로 변하여 순식간에 로우에게 날아가 그대로 로우를 짓뭉개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로우는 샴벌제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공중으로 이동하여 마스의 공격을 피해낸 뒤 K룸을 사용하여 매우 거대한 크기의 룸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로우는 거대한 검들을 소환하여 마스를 찔러 죽이려 하였지만 마스는 괴풍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로우가 소환한 검을 모조리 부숴버린 뒤 파괴강선을 사용하여 로우를 불태워버렸고 로우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마스는 로우를 불태워버린 뒤 빠른 속도로 로우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날개에 각각 폐양색 폐기와 무장색 폐기를 뚫은 뒤 로우를 그대로 내려쳐버렸고 로우는 전신의 뼈들이 박살나는 부상을 입습니다. 하지만 로우는 응급처치를 사용하여 뼈들을 빠르게 재조립한 뒤 마스의 심장에 손을 가져다 대며 메스를 사용하여 마스의 심장을 도려내려 합니다. 그리고 마스 역시 위기를 직감했지만 그 순간 로우에게 쇼크가 찾아왔고 로우는 커헉 하필이면 지금 이라고 생각하며 주저앉았고 메스를 사용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식은땀을 흘리며 너무 급하게 운영한 것인가, 하마터면 이런 녀석에게 라고 생각한 뒤 곧바로 불과 번개를 뿜어내며 로우에게 치명상을 입히는데 성공하였고 로우는 결국 전투불능 상태가 되며 탈락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로우는 분하군 99% 내가 이긴 승리였는데 고작 1% 때문에 라고 중얼거렸고 마스는 심장을 노린 것이 우연인지 확신인지는 모르겠다만 확실히 위험할 뻔했군 이라고 말하며 이츠마드로 변한 자신의 약점이 심장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로우는 웃음을 지으며 다음 생에 보자고 망할 괴물 녀석아 라고 말한 뒤 원래의 세계로 돌아오게 되었고 며칠 후 박연병이 재발하며 사망하게 됩니다.